자, 이번 강의, 자, 기초인문과정 2강인데요. 자, 일단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사, 여러분, 한국사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되죠? 항상 이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역사란, 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뭐를 보는 거?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이 기초과정을 통해서, 아, 역사가 좀 이런 거구나. 요거 감만 잡으시면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국사 공부하실 동안 내일이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시고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학문이다. 자, 그러면 일단 땅에 대한 감각부터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땅. 우리 민족은 만주와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주가 어딘가요? 한반도 좀 아는데요. 자, 만주란 여기를 얘기하는데요. 일단 여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요하 또는 중국 발음으로 얘기하면 라호호예요. 자, 이 강을 중심으로 늘 동서남북이거든요. 자, 이쪽이 동, 이쪽이 서. 그래서 자, 이쪽 요동, 요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근대사에 들어가면 간도라는 지역을 많이 얘기할 건데 사이간자, 자, 그리고 섬도자, 섬은 아니지만 뭔가 애매한 동네. 자, 요 압록강에서 두만강 요 사이에 요 애매한 동네를 우리는 간도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자, 만주란 뭐냐면, 요서와 요동, 간도를 포함한 이 넓은 영토를 바로 우리는 만주라 부릅니다. 자, 우리 민족은 바로 이 만주와, 자, 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자, 만주와 한반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3강 고대 국가 들어가면요. 이 요서 지역, 요동 지역,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대한 여러분 감각이 키워질 거고요. 또 하나, 자, 고대사에 들어가면 이 한강을 중심으로 피 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자, 한강을 중심으로 다시 역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얘기도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역사는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이죠, 사람. 제가 1강에서 결국은 나의 모습이고, 내 또 부모의 모습이고, 또 하나 내 부모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조상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살아온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건데, 일단은 역사를 이끌어갔던 주도 세력을 여러분 물어봐요. 그냥 물어보지 않고, 이게 누구냐, 주도 세력을. 자, 그러면 전근대사와 이제 근현대사 귀에 딱지 않도록 여러분, 자, 들으셨죠? 이미 1강에서. 자, 전근대사는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배자들이 바로 역사를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전근대사는 지배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주요 왕들.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주요 왕들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과 함께 자, 집권 세력들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라, 징벌 귀족 들어보셨죠? 고려, 호족, 그 다음에 조선, 신진 4대부, 뭐 훈구파, 살인파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바로 그런 정치적 지배 세력의 성향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본다면 우리도 여러분 자, 이 어떤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사회 변화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듯이 자, 과거에는 더 그런 것들이 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지배층들은 자, 그들을 물어볼 때는 그들이 자,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을까? 농업의 변화, 상업의 변화, 이런 피지배층, 생업을 종사했던 농민들, 상인들, 수급자들이 각각 어떠한 삶을 개척했는지 특히 농업사 변화들 좋아하고요. 가끔씩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를 꽉 눌러요. 누르다가 너무 세금을 가혹하게 걷고 지배자들의 도덕성이 상실됐을 때 피지배층들이 악하고 소리 지르죠. 우리는 그거를 밀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떤 사회가 자, 어떤 발전되다가 어느 순간 내려가기 시작하죠. 자, 그럴 때 지배자가 썼고 피지배층이었던 어떤 그런 세금의 변화 속에서 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하대 때, 그 다음에 또한 고려 자 후기 무신정변 때, 또 하나 조선 여러분 19세기 그때 밀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도 자, 공무원 시험에서 종종 좋아합니다. 어쨌든 역사는 사람의 뭐를 보는 거?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역시 자, 한국사에 갇힌 선생으로 여러분이 우리 역사를 잘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한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자, 객관 시험에서 만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과정을 통해서 얼마큼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가고 자, 공무원이 되는지 바로 그 과정을 보는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자, 여러분의 꿈을 이루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자, 역사는 똑같은 거 물어보지 않는다. 변화를 물어보고요. 이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시대를 나눠요. 자, 그러면
자, 과거에 자, 7차 교과 과정은 국정교과서였었죠.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 국가가 정한 교과서 한 권으로 각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 국정교과서는 우리 시대를 8시대 나눴고요. 그 다음에 8차 교과 과정 들어오면서 거민종 교과서로 바뀌었고요. 이 거민종 교과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국가의 어떤 척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씩 어떤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과거의 국정교과서의 8시대를 바탕으로 하면서 또 하나 선왕국사 기본서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여러분 공무원 수험서는 과거의 국정교과서의 기본 틀하에 이 자, 8차 교과 과정에 자, 많은 거민종 교과서를 다 반영해서 필터링해서 여러분에게 자, 공무원 기본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왕국사도 그런 교재이고요. 자, 그러면 자, 역사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자, 학문이고 이 변화에 따라 시대를 나눈다. 다시 보셨죠? 자, 여러분 벌써 어느새 우리는 이게 익숙해지셨네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는 바로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두 번째 고대사회, 자, 그 다음에 중세사회, 그리고 초선 전기를 근세사회. 자, 조선후기를 뭐라고 한다? 근대사회 태동기. 자, 그 다음 다시 1863년부터 1910년을 뭐라고 한다? 근대사회 발전기 또는 개화기.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자, 1910년부터 1945년 여기를 일제강점기 또는 민족 독립운동기, 그리고 1945년 해방부터 지금까지 현대사회, 이렇게 8시대로 나눠서 시험이 나온다는 거. 자, 아시겠죠? 1강에서 여러분 이미 중요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선 후기까지 여기를 뭐라고 했다? 전근대사. 그 다음에 요 세 시대를 우리가 여기 한 150년의 기간이고요. 여기를 근현대사. 자, 공무원 시험은 여기가 한 35%에서 30% 정도. 30에서 35 정도 나오고 이쪽이 자, 나머지 자,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전범위에 거쳐서 골고루 공부하셔야 여러분이 한국사를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 하나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강의는, 이 강은 자, 요 시대를 좀 볼 거예요. 요 시대. 그러면 요 시대 특징이 뭐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사와 역사의 구별을 뭐라고 했어요? 예, 바로 문자라고 했죠? 선사. 원초 선자, 자, 기록 사자, 자, 역사. 뭐죠? 자, 다 뭐예요? 기록 사자가 들어가죠. 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 기록을 하려면 문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사시대는 아직 문자가 없었고요. 자, 우리 스스로 역사를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대는 시험에 여러분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한 문제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 패턴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이 선사시대 만주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변화되며 살았는가. 바로 뭘까요? 도구죠. 자, 유물과 유적의 변화. 그래서 선사시대 문제는 바로 유물과 유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짜잔 하고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선사시대 자, 시기에 대한 감각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자, 대한민국 자, 국정교과서에 입학하면 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자, 구석기를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자, 보고 있어요. 이 땅에 만주와 한반도의 사람. 자, 이지를 민족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70만 년부터. 왜 민족이라고 하지 않냐면 구석기 때 빙하가 와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 얼어 죽었거나 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끊임없이 정착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자, 민족은 신석기. 자, 여기가 바로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자, 정착생활을 하죠.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들은 얘기가 바로 신석기 혁명이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 신석기 혁명. 바로 뭡니까? 인간이 구석기는 자연을 채집하고 자, 사냥하다가 자, 신석기 씨를 뿌리죠. 씨앗을. 그래서 바로 농경의 시작. 이거는 인류의 삶에서 엄청난 큰 변화고요. 결국은 자, 먹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 줄 알는다는 거. 이 먹거리가 해결되면서 이건 신석기 혁명.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정착하다 보니까 민족의 씨도 뿌려져진 거죠. 그래서 민족은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구석기, 신석기까지는 함께 나누는 공유의 사회요. 평등의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자, 청동기, 이 금속재, 무기, 바로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게 되면서 자, 힘센 남자가 권력을 잡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자, 일단 사유재산, 니꺼 내꺼 구별이 이루어졌고 계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계급이 발생하면서 국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국가를 자 1강 때 얘기했죠. 일단 단어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야 된다. 군장국가란 말 얘기했잖아요. 군장국가 먼저 여러분 그냥 익숙하셔야 돼요. 군장국가. 여러분 언제부터 자 영어 잘하신 거 아니었잖아요. 영어도 처음에 A, B, C 외우다 보니까 영단어가 조합되는 거고 독해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듯이 자 국사도 사회적 어떤 현상에 용어가 먼저 익숙해지셔야 돼요. 군장국가. 이 당시에 정치적 지배자를 군장이라 불렀고요. 그들이 자 싸움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합니다.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에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자 철기자 청동기는 어쨌든 자 신석기부터 얘기합시다. 신석기 BC 8000년부터 시작했고요. 청동기는 BC 2000년에서 1500년 이때 시작했고 철기는 BC 5세기형 시작했으면서 자 이때 만주와 한반도에 군장국가 단계를 뛰어넘는 연맹왕국이 나와요. 그리고 자 이게 바로 부여, 고구려, 옥조 등의 사만이고요. 이 중에 세 나라 바로 고구려 그 다음에 사만 중에 사만이 마한과 진안과 자 변안이 있는데 자 이 마안에서 백제가 나오는 거고 진안에서 신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삼국 자 이미 1강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이 삼국 자 중앙집권국가 또는 고대국가 이 세 나라가 자 그 다음 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는 3강 때는 요 세 나라의 발전 과정을 볼 겁니다. 역사는 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다. 변화의 과정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선사시대 자 이들은 어떠한 유물 그리고 어떠한 유적을 사용했는지 여러 본 수업에 들어오면 그 내용 얘기할 거예요. 박물관 가보시면 구석기 이런 돌들 보고 오시잖아요. 돌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동물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동물은 이 강한 발톱도 있고 여러분 이빨도 있고 얼마든지 그들을 사냥해서 자 먹고 살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 자 이렇게 없잖아요. 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늘 언제 잡힐지 모르고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자 빌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도구, 첫 출발의 이 도구 기억하시고요. 자, 자연을 채집하는 단계, 절대 생산 단계 아니었고 동굴에서 살거나 또는 동굴이 없을 때는 바위 밑에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집을 그냥 막 짓고 그리고 자 인류가 이 구석기 때 자 빙하가 오는 과정에서 점점 추워지게 되면서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 뗀 자리가 자 중기 이후에 나오기 시작해요. 구석기 처음부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구석기인들은 무리지어서 이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 먹으면 그 다음 이쪽으로 가고 또 일로 가고 그래서 자 이들이 이런 구석기의 특징이 있고요. 자 이게 구석기 어쨌든 구석기는 뗀석기를 사용했고요. 이 뗀석기의 어떤 발달 과정과 함께 처음에 나온 이게 주먹도끼예요. 여러분 본 수업에서 진짜 강조합니다. 한국사 검정에서 맨날 나오는 게 이거예요. 경기도 연천 전공리에서 이 주먹도끼가 처음 발견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 서양과 함께 마찬가지로 주먹도끼라는 뗀석기 단계에서 시작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구석기 후기에 나와요. 그래서 약간 끝이 이렇게 자 약간 손잡이 마치 자루같이 승배 찌르개 자 도구는 자 찌르는 거 바로 나 찌르개야 사냥 도구고요. 자 이거는 구석기 후기입니다. 이거는 구석기 전기고 또 하나 자 돌의 재료를 보니까요. 뭔가 여러분 시꺼먼 게 있죠. 시꺼먼 거. 자 이게 소위 맥가이버 칼이에요. 과거에 외과 의사들은 여러분 이 흑요석 이 돌로 칼을 만들어서 여러분 수술도 했었는데요. 이 구석기인들이 이 흑요석 만든 도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화산석이거든요. 화산석. 그래서 자 이 당시에 자 이 땅의 화산지대 바로 백두산 그리고 일본 지역인데요. 특히 구석기인들이 이동생활하면서 이쪽 백두산에 가보니까 이 돌은 사냥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돌을 갖고 와서 자 이제 한반도 다른 곳에서 이 여러분 백두산에서 만들어진 자 이쪽 산지인 그런 흑요소로 만든 도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를 갖고 여기저기 이동생활했던 거 이게 바로 구석기 사회입니다. 자 그다음 신석기. 자, 신석기는 뉴석기예요. 바로 간석기고 처음으로 토기, 그릇을 사용했고 자, 신석기 혁명의 특징 아시죠? 농경입니다. 근데 국사에서 제가 본 수업에서 얘기하겠지만 역사는 시대를 물어보고요. 이 시대 안에서 시기도 진짜 중요해요. 이게 어느 시기인가요? 처음인가요? 후기인가요? 어쨌든 농경의 시작은 후기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늘을 많이 보게 되고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신앙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시신앙. 그리고 자 옷을 입기 시작해요. 원시수공. 이런 특징들 키워드 잡으시고요. 자 일단은 이게 바로 자 신석기 대표토기 빗살밀토기.
여러분, 보통 그릇이라는 것은 밑이 평평해야 되는데 이건 밑이 뾰족하다는 거죠. 왜 신석기인들이 이렇게 불편한 빗산물 토기를 만들었을까? 바로 그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래사장, 해안이나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모래사장에서는 밑이 뾰족한 게 오히려 더 고정시키기 좋은 거죠. 자, 지도 보세요. 역사는 이 땅. 자, 지금 주로 해안가, 바닷가, 여러분 강가에 신석기, 삶의 터전, 유적지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 중에 인문강인데 여러분 하나 지식 알고 가세요. 서울 암사동 유적지, 서울 한강에 있는 이 암사동 유적지 진짜 잘 나오고요. 이게 서울 암사동 유적지에서 발견된 움집이에요. 신석기들은 약간 이렇게 반지하형의 움집에서 살았고요. 또한 이게 여러분 간석기, 그야말로 용들 따라 돌을 갈았는데요. 이건 아주 둥글게 갈았죠. 이게 바로 실을 감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 돌려보면요. 여기에 나무를 집어넣고 여기 끝을 갈라서 뭔가 자연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실같이 나오는 그런 식물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갖다가 넣어서 쭉 잡아서 감는 거예요. 자, 뭘까요? 바로 바느질하는 바로 그런 실을 감는 고리인 거죠. 자, 실을 감는 고리가 있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자, 수공업을 했다는 그런 증거. 그래서 결국 신석기인지 나 이렇게 살았다고 그들이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과거에 이런 유물 또는 유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해안이나 강가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사회. 들어가겠습니다. 자, 청동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제 네 거, 내 거가 있다는 거죠. 사유재산, 계급 발생. 그러면서 신석기 온갖 신앙, 토테미즘, 샤머니즘 등등등 온갖 원신앙이 나오는데요. 이런 건 앞으로 쭉 인류 역사에서 계속 진행되고 지금도 있잖아요, 여러분. 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바로 이게 우리가 이 점, 무당, 샤머니즘 또한 부적 같은 거 쓰시는 분들, 그게 바로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아직도 현대사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신석기 때 있었던 모습, 그게 앞으로 쭉 있는데요. 청동기는 거기에 추가되어서 니들과 나는 달라. 바로 선민사상이 나와요. 이거 뭐예요? 지배자들의 얘기죠. 나는 니들과 달라. 나는 어디서 내려왔어? 신의 자식이야, 하늘.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홍사에 여러분 시작. 국사에서 여러분 이제 본 수업 들어갈 때 시작이냐 발달이냐 그런 단어는 꼭 여러분 이렇게 점점 찍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처음에 뭐예요? 변홍사는 일부 습한 땅, 즉 저습지에서. 저습지. 좀 습한 땅에서 변홍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철기가 발달됩니다. 그 다음에 청시적 지배자 이걸 뭐로 간다? 군장 국가인데요. 자, 일단 청동기, 이런 청동기, 비파형 동검에 이런 동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동검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쪽. 자, 시베리아 몽골 쪽에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간석기 여러분, 간석기, 신석기 때부터 간석기 있어서 앞으로 쭉 간석기 나오는데 새로운 간석기, 변하다. 자, 새로운 간석기 나오는데 바로 요게 여러분 약간 용도를 보세요. 모양 그냥 생긴 대로예요. 갈았어요. 반달 모양 같아요. 그래서 반달. 용도 뭘까? 칼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끈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감아서 여러분 바로 이삭 자르는 거. 이런 이삭 자르는. 바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삭을 자르는 이런 새로운 농기구도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민무이 토기도 있고, 자, 대표 토기는 민무이 토기인데요. 자, 민무이 토기가 나오는데 이런 또 모양이 특이한 토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송시 토기입니다. 어디서 발견됐냐면 바로 여기 함경북도 의주 미송리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더더구나 청동기 단계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고조선 때문이죠. 이 땅에 청동기 단계에서 최초의 국가, 민족의 정치성, 고조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조선 관련 문제가 종종 잘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비파형 동검, 미송시 토기를 제가 언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움집. 여러분 확연하게 보이죠? 달라진 게. 아까 신석기 움집 잠깐 보고 올게요. 비교하셔야 돼요. 신석기 움집은 이렇게 원형이고요. 약간 그늘져 있잖아요. 약간 반지하형이었어요. 근데 청동기 들어오니까 청동기는 약간 방바닥이
길쭉해졌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용도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죠. 굉장히 모양이 다양해졌고요. 가장 큰 변화는 자, 집단적으로 모여 있다는 거죠. 사유재산 계급 발생, 군장국가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자, 이제 집단적으로 모여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동시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잘 아시는 어디 답사 가서 많이 보셨잖아요. 자, 이게 바로 누군가의 무덤, 고인돌이죠. 이 무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돌. 여러분 이게 특히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은 남자 200명이 들어도 들똥말똥한 그거란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언덕 위에 올려놨죠. 이 돌을. 바로 사유재산 계급 발생의 특징이고요. 이런 사회의 변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유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보시면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 북쪽에는 이런 걸 이렇게 나오는 이걸 우리가 소위 한강 이북, 북방식이다 또는 탁자식 고인돌. 고조선 영역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남쪽, 전남 지역 이런 데서는 이게 아까 여러분 다리가 이게 보여주는 김돌이 조금 짧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위 바둑판식 또는 남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런 뭔가 사회의 변화, 사유재산 계급 발생의 그런 증거들이 나온다는 거 이게 청동기예요. 사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회 볼게요. 철기 단계. 이제 청동기와 철기 사이 물어볼 때 여러분 철기는 청동기보다는 좀 덜 나와요.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데 변홍사가 좀 더 발달되고 중국하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사회 변화, 연맹왕국이 나온다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 동검. 아까 비파형 동검이 여기는 세형 동검 뭔가 이렇게 길쭉해졌죠. 세형 동검이 나오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식 동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들었다. 비파형 동검은 우리가 만들지 않고 어디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시베리아 몽고초, 서북방 수용설. 근데 비파형 동검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고요. 세형 동검은 드디어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틀이요, 틀. 이런 틀. 이게 바로 거푸집인데요. 이거는 도끼, 이렇게 도끼 모양의 틀을 만들고 여기 여러분 청동물 집어넣고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틀이 한반도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철기시대 드디어 우리가 우리식 청동기를 만들어 철기시대 때 드디어 우리가 우리식 청동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기 들어오면 한국식 동검에 독자적인 청동기가 나온다는 거 특징이고요. 중국하고의 교류 활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경상남도 의창 다오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됐습니다. 한자의 도입 알려주고요. 또한 중국하고 활발한 교류의 증거는 이런 중국돈이에요. 중국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아직은 돈을 쓰는 사회는 아니지만 뭔가 중국하고의 교류의 증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의 여름 별장 같죠? 바로 이런 초가집 같은 이제 완전 지상형 가옥이 철기시대 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선사시대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유물과 유적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변화되는 과정. 구석기는 무리사였고요. 신석기는 시족, 즉 혈연 중심의 시족사였는데 그들 시간이 지나면 조계원, 다른 시족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를 뛰어넘으면서 사회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부족사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청동기는 사유재산 계급 발생하면서 정치적 지배자가 나왔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군장사회. 여기서 국가 나왔죠. 이제 뭐예요? 군장국가. 최초의 군장국가 뭐였다? 고조선. 철기 단계 들어갑니다. 철기 단계 연맹왕국이 나오고 이 연맹왕국 중에 세 나라가 고구려백제 신라 바로 중앙집권국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용어가 조금 익숙하시죠? 가끔 이렇게 익숙하시면 이제 요만큼 보고 또 이만큼 보고 이만큼 보면서 어느 순간에 국사 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국가 고조선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예요. BC 2333년 당군이 나라 세웠죠. 나라에 뭐라고 했다? 조선이라고. 이게 바로 우리의 당국 건국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쭉 발전되다가 BC 5세기. 중국. 여러분들 주변 나라하고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본수업 들어갈 때 우리 역사 얘기하면서 중국사도 탁 언급해드리면서 요런 것들 다 알 거 없지만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라는 그런 부분도 강조해요. 저만 믿고 잘 쫓아오시면 되는데요. 특히 5세기 요 시기에 중국이 아침 저녁으로 권력이 바뀌는 전국시대 혼란기였습니다. 얘네는 이때 여러분 철기 단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때 많은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냥 오지 않아요. 철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바로 BC 5세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철기 단계 언제부터? BC 5세기. 중국서 들어와요.
청동기는 중국서 들어온 게 아니라 시베리아 몽고 쪽 서북방 수용설이었고요. 자, 철기는 중국서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가 쭉 가다 여러분 뭔가 자, 이제 뭔가 우리가 자, BC 3세기에 부왕 준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자, 왕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본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중국은 자, 이제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극복해서 진나라, 잘 아시는 진시황제가 나오는데 불과 그러면 자, 30년도 못 가고 망해요. 그래서 진한 교칙이 다시 한이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큰 통일된 왕조가 바뀔 때 또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그래서 자, 이때 진한 규칙에 많은 중국인들이 자, 또 이주를 해요. 그때 여러분 내려오는 남자가 유만입니다. 유만이 내려와서 준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준왕은 그를 흔쾌히 맞이해서 그를 서쪽을 막는 역할을 주죠. 근데 그가 좀 있다가 자, 준왕의 왕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준왕은 자,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 자, 유만이 자, 조선의 왕이 돼서 앞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유만 조선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만의 아들, 그의 자, 또한 유만의 손자. 그래서 마지막 자, 이 유만의 집안이 3대 거쳐서 이제 왕의 세습이 이루어지다가 우고왕 때 우리는 한나라, 이 한나라 무제 침입으로 자, 멸망하게 되고요. 이 땅에 한사군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게 고조선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BC 2033년, 그 다음에 BC 5세기 철기도일, 자, BC 3세기에 뭔가 부왕과 준왕이나 왕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 진한 규칙의 유만이라는 남자가 내려와서 자, 준왕의 도움을 청했고 좀 이따 준왕의 뒤통수 치면서 그가 자, 리더가 됐다. 근데 나라 이름을 계속 조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 멸망하는 과정. 이 5천 역사에서 2천 역사가 고조선인데 사료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 크게 언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2010년에도 여러분 고조선 관련 문제가 3번 나왔어요. 이거 아시죠? 우리의 정체성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어쨌든 고조선. 자, 여기 이미 아셨네요. 자, 여기 강이 뭐였습니까? 이 강을 우리는 요화 또 라호호. 자, 이 강을 중심으로 여기가 뭐였습니까? 자, 요동. 자, 이쪽이 뭐였어요? 요서. 자, 고조선은 초기에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 초기에는 청동기 단계, 자, 비파형 동검이 이쪽에 집중 나왔고요. 나중에 자, 철기 단계에 들어가면서 세형 동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자, 청동기와 철기를 커버하고 있는 시대가 고조선이구나 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제가 너무 열심히 가르쳐드리고 있네요. 인문강인데.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자, 이제 연맹왕국과 중앙집권국가라는 차이. 자, 연맹왕국은 뭐냐면, 자, 여기 자기네들, 자, 부족들이 연맹해서 왕을 하나 뽑아요. 왕을 하나. 뽑습니다. 왕을 선출해요. 근데 왕은 여러분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요. 나머지 이건 부여라는 나라의 특징인데 마가, 우가, 저가, 구 같은 부족장 또는 군장들은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부족장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거죠. 뭐 부여라는 국가를. 그래서 연맹왕국은 왕을 하나 뽑는다. 그러나 왕은 아직은 미약하다. 왕권은 미약하다. 왕이나 부족장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게 연맹왕국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권력자들은 점점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자, 모두 왕, 모든 게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공을 들인 자,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변화,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보이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전에 따로따로 갔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왕권이 커지면 이들이 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세요. 드디어 중앙으로 들어가서 자, 왕의 여러분 이들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중앙에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들이 다스렸던 지역은 지금 이 지역은 다시 거꾸로 자, 왕이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지방관. 그래서 한마디로 권력이 중앙으로 모여져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거. 이게 바로 중앙집권국가예요. 자, 그래서 연맹왕국과 중앙집권국가의 차이는 바로 왕권의 차이구나.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철기 단계. 자, 여러 국가가. 자, 이제 여러분 여기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거죠. 공부에 여기 라호가 있네요. 자, 여기가 바로 뭐다? 여기가 만주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한반도다. 자, 이 땅에 여러 국가가 있었네요. 자, 여기 송화강 지역에 부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옥조동에, 자, 그리고 많지난 변환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옥주와 동해는 왕이 없었어요. 왕을 선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국가는 바로 뭐였다? 훈장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군장 국가. 비록 철기 단계에 들어왔지만 자 이들은 군장 국가가 된 거고요. 자 나머지 이런 나라들 바로 여기에 지금 자 부여, 고구려, 자 만, 진안, 변화는 왕을 뽑았어요. 왕을 뽑았습니다. 왕을 선출. 그럼 무슨 국가다? 연맹왕국 단계에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중에 세 나라 무슨 색으로 할까요? 자 초록색 잡았습니다. 자 이 중에 세 나라 자 여러분 고구려 그 다음에 만, 진안 이게 바로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중앙 집권국가를 가는 거고요. 자 여기 변화는 가야가 되는 거죠. 가야. 근데 가야의 불행의 숫자는 6가야 연매 6가야로 찢어지고 6세기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바로 초기 국가의 기본 단계인 거예요. 자 이번 강의는 자 선사시대 및 고조선 군장국가 그 다음에 철기 단계에 나오는 여러 국가 자 연맹왕국과 중앙집권국가의 차이를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자 이런 구체적인 국가의 특징들 다시 여러분 선사시대 어떤 유물과 유적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자 일단 기본 뼈들 잡아놨습니다. 자 다음 강의 자 고대 국가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